운전석 헤드리스트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네. 탈출용으로 쓰는 용도라고 하더라고요. 아, 나 이거 보고 한참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TKC 랜디입니다. 안녕하세요, TKC 총나입니다. 12월 17일 목요일 추천 게시글 살펴볼게요. 먼저 요즘 이슈죠. 네, 네. 문이 안 열린다고 비상망치 이제 위치를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네네. 여기가 뒤 공조기 아래쪽이거든요. 네네. 네, 거기에다가 바닥 쪽, 여기다 부착하시면 걸리적거리지 않고. 저런 건 항상 지금 네. 장착을 하신 것처럼 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게 핵심입니다. 눈에 잘 안 보이는데 보여요. 두면 당황하면 눈에 안 보이는데 두면 네. 있다라는 사실을 까먹게 되거든요. 저 이거 보니까 생각났는데 저희 헤드레스트 있잖아요. 네네. 그 운전석 헤드리스트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네. 탈출용으로 쓰는 용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뾰족하게 끝부분이 뾰족하네요. 그게 탈출용으로 또 이렇게 생겼죠. 네, 딱. 이렇게 생겼죠. 딱. 근데 그러네요. 그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뽑을 수 있는데 네. 연장이 좀 필요합니다. 제끼고 뽑아야 돼가지고 좀 불편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불안하신 분들은 이런 거 하셔도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 글 어제 날짜 추천 게시글에서는 이제 살까요라는 글이었는데 그걸 어디다 놔두지 했는데 여기다 놔두고. 네, 저기 저런데 이제 눈에 잘 띄는데 놓으면 좋은데 네. 그렇게 되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안 이뻐요. 아, 비주얼상 안 좋아요. 네, 그것도 좀 그렇겠지만 네. 타시는 분들마다 물어볼 겁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대답을 안 하게 된다고 하죠. 한 10번 해보면 만지지 마. 마. 네. 불안하시면 두셔도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12V 배터리가 끊겨도 백업 배터리로 모든 문은 다 열립니다. 네, 열 수 있고요. 그렇게 불안해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티맵 확대 고정하는 법. 저는 그 뒤 후방이랑 측방 카메라를 켜두고 있어서 내비를 안 써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거를 티맵 확대가 유지가 안 되나 봐요. 고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절하면 또 고정이 되거든요. 그걸 하면 고정이 되나요? 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말씀은 네. 그 내비를 목적지를 찍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내비를 찍은 상태에서만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알려주시는 거네요. 고정하는 네네네. 방법이 더블 클릭하면 고정이 된다고 하는데.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내비 안 찍어도 저게 핵심입니다. 내비 안 찍어도 계속 차량 중심으로 유지됩니다. 더블 클릭하면요. 네네. 네. 꿀팁이죠. 꿀팁이죠. 네. 델와이님 감사합니다. 그 1등 하셨잖아요. 거기 1등. 아답터 설치. 한정 급속 충전기에 설치된 아답터. 나 이거 보고 한참 웃었어요. 뭔지 아시겠죠? 네네네. 공용 급속 충전기인데 차량 아답터를 갖다 놓으셔가지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해놨다는 건 자기만 쓰겠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거 열려 있고요. 열려 있나요? 네, 열려 있는 거고 저거는 그러니까 내부 안에 들어가 있지 열쇠가. 그러니까 저걸 가져가지 못하게 차대모를 풀어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고 그냥 쓰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해주면 테슬라 오너 입장에서는 좋지만 타 차량 오너 입장에선 왜 국가의 세금을 저런데 낭비하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제 뇌피셜로는 이걸 갖다 놓으신 분이 테슬라 유저분이셔서 홍보가 나온다고 하니까 잘 쓰지도 않는 거 그냥 이렇게 해놔야겠다 해서 이제 놓은 게 아닐까. 왜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한전에 돼 있지는 않거든요. 여기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만. 세금 아닙니다. 이거 개인 사비로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얘기니까. 확인되지 않은 뇌피셜입니다. 수동 개폐 장치 추가하는 방법 공유 드립니다. 뒷문 수동 개폐 장치 추가하는 방법. 요건도 DIY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싸제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 방법은 있습니다. 비상탈출 망치 레스큐미를 구매하셨다고. 안전이 최근에 이슈가 되었어요. 요거를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다. 여기 열쇠고리 거는 방식인가봐요. 열쇠고리 거는 방식의 탈출 망치 이런 게 또 있네요. 근데 이런 거의 단점이 뭐냐면 아마 댓글에도 있을 거예요. 한번 댓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떤 거 예상하시죠? 공항에서 여기 있네요. 절대 비행기 탈 때 기내 수화물 가방 같은 곳에 소지하지 마세요. 혹시나 네네. 이게 기내 반입 금지거든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출발할 시간 임박했는데 네. 탈 때 저렇게 되면 약간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상하이님께서 코미디라고 이게 네. 굳이 저렇게 할 필요까지 있냐, 그런 걸 갖고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건데 이제 네. 그쵸. 근데 이분 지적이 지나치게 냉소적이지는 않은 것이 조금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해주면 되는데 좀 강하게 말씀하신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안전에 네. 관해서는 네. 조금 오버해서 생각해도 네. 나쁜 건 아니죠. 효율적인 프리컨디셔닝을 위한 팁, 이거 되게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어떤 내용이냐면 요약을 하자면 도착을 하면 프리컨디셔닝을 놓고 도착을 하면 꺼지잖아요. 프리컨디셔닝이. 근데 꺼지지 않게끔 다른 그 슈퍼차저를 한 번 더 찍어주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배터리 예열을 계속 해주는 거니까 예, 그 충전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는 글인 거예요. 그래서 네네. 프리컨디셔닝을 걸고 도착하면 꺼지지 않게끔 하는 팁. 그러니까 배터리가 정말 너무 없다, 뭐 한 자릿수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너무 낮다, 그러면 이제 예열을 계속 해주는 게 충전에 더 도움이 되니까 네,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꺼주는 게 아쉬우셨던 분들, 프리컨디셔닝이 맥라렌과 테슬라 무슨 관계죠? 맥라렌 들어왔는데 네, 모델 S 인테리어 사진 있어가지고 UI가 옛날 UI네요. 네, 무슨 의도죠? 네, 댓글에 참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열성 팬이었다고,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산 차가 맥라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페이팔 전에 그 사이트 우편 그 회사 지도에 표시해주는 슈렉피커드한테 팔았을 때 집 뭐였는데 그거 팔고 나서 이제 돈 많이 받아서 맥라렌 샀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아, 콤보 테스트 요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서초토박이님께서 DC 콤보 어댑터 이제 테스트 하셨는데 네. 네. 모델 3로 테스트하고 계신데요. 모델 3랑 X랑 네네. 네. 어, DC 콤보 31, 32 kW 정도. 다른 충전기에서는 50kW짜리에서는 요 정도 나왔고요. 네. 뭐 X가 더 잘 일단은 나오네. 여기서 지금 네. 그 충전기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네. 200kW 그리고 300kW 네. 충전을 해보셨는데 네. 그 두 개 충전기 저도 충전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둘 다 실제로 200kW, 300kW 충전기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속도 제한을 걸어두었거나 네. 아니면 300kW는 못했고 200kW는 했고. 네네네. 네. 어쨌든 이게 두 개 다 같은 곳에 있어요. 근데 같은 속도가 곳에 있는데 너무 안 나와. 둘 다 100kW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적어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kW급이나 300kW 또는 350kW급이라고 되어 있는 충전기들이 네. 실제로 그 정도의 속도를 내는 충전기는 단 한 개도 보지 못했어요. 전부 최대 200A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었고 네. 300A 정도가 되려면 네. 쿨링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건지 네. 어쨌든 뭐 설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인지 네. 실제로는 다 100kW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속도가 저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200kW급도 스펙을 보면 네. 전류를 높여서 200kW를 내는 게 아니라 볼트를 올려서 전압을 올려서 내거든요. 근데 400V가 맥심이잖아요. 테슬라는 그렇죠. 네. 근데 충전기가 1000V까지 올라가고 네. 그리고 전류는 200A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kW급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테슬라는 80kW까지밖에 안 나와요. 볼트는 400으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일단은 충전기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왜 모델 X는 빠르고 모델 S3는 느린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이유가 모델 S나 X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측에서 전류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A까지 올라갑니다. 네. 근데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어댑터를 사용할 경우에 네. 125A로 제한을 걸어놨어요. 테슬라가. 안전상의 이유인가? 네. 아니요. 안전상의 이유가 아니고요. 네. 모델 3는 어댑터를 사용할 일이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왜죠? 사용할 수 있는 급속 어댑터는 차데모밖에 없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 CCS2 어댑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CCS2 어댑터는 모델 S와 X를 위한 것이지 네. 3를 위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모델 3 유럽 버전은 아예 포트가 CCS2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DC 네. 콤보 같은 그런 포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댑터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되는 어댑터는 차데모 어댑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차데모 어댑터 속도로 제한을 걸어놨어요. 125A가 최대입니다. 아쉽네요. 네, 그래서 그런데 200A까지 지금 이제 풀어주면 좋을 테슬라가 정품 어댑터를 만약에 출시를 하게 되면 네. 그 제한을 풀어야지 모델 3도 제속도가 나오거든요. 그때가 되면 아마 풀리게 될 것 같고 네. 그때가 되면 세텍 어댑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네. 빠른 속도로 네. 충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충전을 할 때는 모델 3에서 83kW까지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게 네. 우리 세텍에서는 제한을 해제를 했어요. 네. 해제를 하는 펌웨어를 그동안 제가 쭉 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속도가 그렇게 나올 수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세텍이 출시를 할 때는 네. 그 제한을 풀 수 없다. 네. 풀면 안 된다. 네. 그거는 이제 테슬라가 그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풀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네. 우리 탓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그 제한을 그냥 해제를 안 한 버전으로 네. 이제 펌웨어를 탑재를 시켜서 출시를 했는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펌웨어를 요청을 해서 네. 받아서 쓸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안전상의 이유로. 근데 저는 그걸 여기 적어주셨네요. 예, 저는 7개월 동안 그렇게 썼어요. 문제 없었나요? 네, 문제가 없었거든요. 저도. 네, 왜냐면 배터리가 모델 3 배터리가 더 좋아요. 네. S보다. 네. 근데 그렇게 125A로 해서 그걸 네. 넘긴다고 해서 위험할 수도 있을까? 네. 슈퍼차저에서는 350A까지 올라가는데. 네. 어쨌든 뭐 충전 환경이 점점 더 좋아진다는 네. 콤보 테스트 2편도 한번 볼게요. 2편은 프리 컨디션 없이 바로 충전 시작하신 거예요. 영하 14도. 14도까지 내려갔었네요. 너무 느려서 빼버려. DC 전용 충전기에서는 30에서 55 정도 나왔네요. 이거는 모델 3인가요? 3에서 네, 3에서 했을 때 꽤 나왔네요. 30에서 55, 14도에서 DC 전용에서 55kW가 나왔었다고요?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38까지 영하 3도 50kW짜리. 이건 100W짜리에서 100kW짜리라고 해도 네. 저게 차대모 속도를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모델 3는 125A까지 제한을 걸어서 넘었는데요? 오류인가요? 400V까지 올라갔고 네. 125A 거의 풀로 나오고 네. 그렇게 되면 414, 428, 45, 20 하니까 50kW까지가 나오게 되죠. 근데 55kW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네. 글쎄요. 제가 확인 안 해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50kW까지는 그럴 수 있다. 네. 근데 55kW 같으면 네. 사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32에서 38 이건 50kW짜리 충전기에서는 제일 많이 깔려있는 충전기죠. 거기서는 38 제공 속도는 그 정도 나오네요. 오전에는 42kW까지 상승이 되었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와이어 문제. 이게 사실 어댑터하고 상관없이 네. 와이어가 대형 채비 충전기들이 너무 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근데 저는 네. 엉덩이 잘 붙이면은 별로 이렇게 장력이 강하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텐션이 강한 충전기가 있어요. 네. 신형, 구형 말고 신형.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 채비. 대형 채비죠. 그거에 대형 대한 그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이미. 네네네. 네, 그 솔루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봤어요. 네. 그거 하시면 좀 낫습니다. 겨울철 전비는 최악이네요. 전비 얼마나 나오셨길래 그러셨지? 주행효율이 네. 주행효율 그래도 이 정도면 85%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효율? 115% 든 게 66%.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전기차라면 감수하고 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개선이 되는 게 히트펌프죠. 네. 네, 2021년이요. 요게 솔루션이거든요. 그 와이어 장려가 네, 요거를 그 와이어 들어가는 부분에 딱 물려놓고 찝으면 네. 장력이 텐션이 죽습니다. 저 도구 이름이 뭐죠? 요거가 플라이어? 바이스 그립 플라이어 와이어 저희가 샀거든요. 2,000원밖에 안 해요. 네. 하나 주문해 두시면 저게 한 번도 쓸 일이 물면 없었습니다.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 사이로 선이 와이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물리는 거예요.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물리면 여기 있네요. 요 부위에 여기 그러니까 저게 저 그립이 꽉 잡아두면 꽉 잡아두면 다시 풀리지 않는다. 풀리지 않습니다.
여기 선에 네, 아주 좋은 사진 올려주셨어요. 어린지님, 센스. 잠시만요, 잠깐 위로 올려주세요. 네. 얼릉머쓱님께서 올려주신. 네. 그거를 긁어오셔서. 네. 네, 얼릉머쓱님 감사합니다. 네. 저 몰랐어요. 요 솔루션 모르셨나요? 네, 몰랐어요. 근데 저 이거 갖고 있는데 한 번도 쓸 일 없었어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제 차대모만 쓰셨잖아요. 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차대모를 주로 쓰셨을 텐데 거기는 장력을 다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훨씬 더 셌었습니다. 맞아요. 훨씬 더 셌었는데 이거는 여자들은 끌지도 못할 정도로 셌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대형체비 측에서 장력을 많이 좀 풀어줘서 그 휴게소에는 저 정도로 저 도구를 쓸 일이 없어요. 그 휴게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새 충전기들 이런 데는 장력이 센 데가 예전만큼까지는 아니어도 휴게소보다는 훨씬 센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예전보다는 많이 장력이 느슨해져가지고 장력에 대한 얘기를 개발사의 세텍 측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여러 번 했는데 걔네들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동영상 하나 보여줬는데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충전기들은 당기잖아요. 당기면 고정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잡아당기면 들어가는 그 원리 아시죠? 네.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잡아서 당겨서 그대로 있으면 멈춘다. 근데 우리 건 안 멈춘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래서 동영상을 제가 보여줘도 근데 그 사람들은 네가 그걸 못 멈춰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중국 방식으로 하면은 사용자는 편해요. 근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고장이 자주 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방식은 관리하기 편해요. 사용자가 불편한 거죠. 사용자가 더 편하게 만들어야지 맞을 것 같은데 방식이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하이패스 저희 AP500 많이 쓰잖아요. 그거를 GS24에서 예약을 하면은 2-3일 있다가 택배로 받아야 된대요. 근데 그 이마트에서는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재고 확인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0,000원 페이백도 준다고 하네요. 이걸 누가 올려주셨나요? 요거는 지패스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지패스님이시면 업체 분이시겠네요. 업체 분이신가요? 네네. 요 단말기 만드는 업체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 단말기 이름이 GPS거든요. 거기구나. 요거는 뭐 필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광고글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정보성이 강해서. 근데 거의 뭐 테슬라 유저분들은 다 요거 쓰시거든요. 근데 요거 사실 때 카드 꽂는 걸로 쓰셔야지만 나중에 하이패스 통과 안 하고 일반으로 통과했을 때 또는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냥 통과했을 때 바로 카드 뽑아가지고 전기차 할인 받아서 톨비 내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크게는 안 다쳤네요. 사고 그린 것 같은데요. 이거를 봤어요. 근데 저 트럭이 앞부분이 저렇게 박살날 정도면 사거리에서 난 사고 같은데요. 차가 저 정도로 부서질 정도면 굉장히 큰 사고인데. 그렇죠. 멀쩡하셨나봐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하부에 있잖아요. 밑에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델 3는 승용차고 그러면 더 높은 차체랑 부딪히면 배터리가 힘을 못 받으니까 더 약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배터리에서 한번 완충 작용을 해주고 나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 별점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같은 높이에 있는 차가 아니라 더 높은 차랑 부딪히면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은 배터리가 못 막아주니까 그러면은 일반 차랑 다를 게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되게 높잖아요. 그러면 한 요쯤에 힘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모델 3 높이에서는 요 높이거든요. 그러면 여긴 배터리가 없는 부분이죠. 문이 들어간 걸 봐도 충격이 그 위쪽으로 훨씬 많이 가해졌다는 게 보이네요. 이거 약간 의아한 사진이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의아하다기보다는 놀라운 거죠. 감탄할 만한 사진. 여기가 B필러라고 하죠. 이 B필러에서 막아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밀고 들어왔으면 더 먹었을 건데 이쪽으로 이렇게 물고 들어와가지고 B필러가 좀 막아준 것 같은데. 이것도 소재 관련한 기술이 테슬라가 몇 년 앞서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최초에 만들었던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다 알루미늄이에요. 풀바디 알루미늄이에요. 차체가. 근데 모델 3부터는 섞어서 썼습니다. 강화해야 될 곳은 더 강한 소재를 썼고요. 그냥 가벼우기만 힘을 많이 받지 않는 부분은 이제 알루미늄으로 많이 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단단한 철강을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옆이 이 밑에 부분에만 깔려 있으니까 여기는 약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여기도 강했다는 거. 네. 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괜히 안전도 검사에서 일을 한 게 아니죠? 그러네요. 대박 싸게 고쳤어요. 아, 네. 이게 좀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판이에요. 아세요? 이 부분이? 다른 차들은 여기 이렇게 분리가 돼서 여기서 끊거나 하거든요. 근데 네. 모델 3는 이게 한 판이에요. 이 밑에 쭉 다. 쭉 한 판이어가지고 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고치셨다고. 깔끔하게 하셨네. 이거 얼마? 20만 원? 그러니까 이 글이 그거예요. 카닥이라는 그 고쳐주는 거 견적을 받는 앱이 있는데 네. 거기서 했을 때는 40에서 50, 그러니까 싼 게 40만 원이었다는 거죠. 네, 근데 네. 이제 아는 대로 가서 거기서는 20에 했다. 위에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업체명은 안 써주셨고 안 나왔네요. 이거는 공개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뭐 금액이나 업체 그냥 공업사에서 하셨다. 네. 아마 뭐 가까운 데 있는 공업사 가셔서 네. 가격 물어보고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카닥 별로 안 싸다고 이게 아마 담합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업체들끼리. 그러니까 카닥이 저도 쌀 줄 알았는데 카닥이 싸지 않다라는 거를 알게 됐네요. 이걸 보고. 네. 어쨌든 싸게 잘 고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슬라임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맥세이프 거치대가 이거 한번 봤던 거. 3D 프린터기로 만드신 거구나. 네. 의진님, 의진님께서 올려주신 3D 프린터기를 만드는 거고요. 요거를 이렇게 끼우는 방식이고 이게 따로 뭐 이렇게 물어주는 게 없고요. 끼우면 끼워진다고 합니다. 이게 높이가 적당히 맞아가지고 끼워지는 거고요. 네, 요렇게 몇 번 만드시다 성공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거 맞추기 쉽지 않아요. 좀 너무 헐거웠다, 너무 빡빡했다. 네, 요 선은 어쩔 수가 없겠죠. 네, 요 선이 좀 오게 튀긴 한데, 네, 이거 요 상태로 팔아도 될 것 같은데요? 랜디님 사실 거죠 이거 팔면. 참고로 랜디님은 12 미니 쓰고 계세요. 아이폰. DIC 부품 쓴다. 고정밀 감속기. 국산 제품을 많이 국산 그 부품을 많이 쓴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게 모든 부품에는 소프트웨어가 같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네. 특히 뭐 ABS나 뭐 이런 그 부품들, 그러니까 모든 부품은 아니고 그 부품마다 그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걸 하드웨어는 싸게 준다고 해요. 소프트웨어가 비싼 건데 그 소프트웨어를 빼고 하드웨어만 받는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그래서 마진율이 높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 부품 회사한테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테슬라한테 납품한다라는 게 레퍼런스에는 좋지만 영업이익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같이 팔아야지만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네. 소프트웨어는 빼고 하드웨어만 사가면 싸게 팔 수밖에 없다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의아했대요. 연락이 올 줄 알고 크래프만 달라니까 주기는 주는데 연락 오겠지 하고 줬는데 연락이 안 왔다는 거죠. 네. 그 테슬라는 ECU를 그러니까 하나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일반 내연차는 관리하는 이슈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아무튼 테슬라는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20년 12월 17일 목요일자 추천 게시글 살펴봤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